뭐 신차 나올 때마다 역대급이다, 작정했다, 뒤집혔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내용 들여다보면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은 이 차만큼은 야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다 해도 됩니다. 이 차를 무조건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서 나오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스포일러, 오늘은 아반떼 N 이야기입니다. 현대차가 아반떼 N을 정식으로 공개했죠. 티저 이미지를 공개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꽤 빨리 공개했어요. 사실 아반떼 스포츠 이후에 별다른 신차가 없어서 역시나 현대차는 돈이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 N 브랜드로 이어가려는 현대차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현대차가 이번에 정식으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와 이건 뭐 이런 게 진짜 파격적인 디자인이지 솔직히 까놓고 보자고요. 기존에 나왔던 차들은 파격적이라고 쉴드를 쳐주긴 하는데 괴상한? 너무 과하다? 그냥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뭔가 싶게 생겼었는데 이번에 나온 아반떼는 진짜 파격적입니다. 얼굴만 보면 뭐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생겼어. 인상은 거의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할아버지도 무찌르고 온 것 같은데 M 브랜드 성격에 맞게 잘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보면 M 브랜드의 상징인 붉은 컬러로 포인트도 줬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가보면 현대차가 이 차를 작정하고 만들었다고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죠. 바퀴를 자세히 보면 미쉐린, 페이스 4S를 꼈어요. 성능이 어마어마한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와 무슨 겨우 아반떼에 이런 걸 끼워주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 보면 또 HN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 N 전용 타이어라는 거죠. 웬일로 이런 디테일까지. 이런 건 칭찬해주고 넘어가야죠. 후면부로 가도 이게 현대차가 진짜 출시한 차인지 콘셉트카인지 싶습니다. 스포일러도 이렇게나 과격하게 넣어줬고 머플러도 거대하게 뚫어줬습니다. 이건 당연히 가변 머플러고요. 일명 팝콘 소리라고 하죠. 가속 페달 밟았다 떼면 파파파팍 하고 터지는 거. 아마 스포일러나 머플러나 이런 걸 보면 혼다 타입 R 브랜드를 좀 참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급에서는 사실 정석이라 불리는 차들이니까 충분히 참고할만 하죠. 디자인도 좋아, 가격도 괜찮아, 성능도 어디 가서 안 빠져. 그래서 사도 된다는 거야, 사지 말라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까지 N이라고 나온 차들이 좀 많이 어설펐죠. 사실 벨로스터 N까지만 하더라도 M 짝퉁이라는 말이 크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아반떼 N은 글쎄요. 디테일을 보면 진짜 작정하고 만든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생긴 얼굴하며 휠 사이로 보이는 N 캘리퍼하며 거대한 스포일러에 가변 배기까지 뭔가 이제야 좀 현대차가 기술력을 과시하려고 칼을 제대로 간 듯한 느낌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표입니다. 와 이렇게 팔아도 되나 싶은데 실구매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풀옵션 사용으로 맞춰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싶은 옵션들만 넣었더니 딱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가격에서 이렇게 잡아먹으면 사회 초년생들도 환장하죠. 현실 드림카라는 말이 어울리는 차가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펀카 감성까지 갖춘 차가 국내에 몇이나 되겠어요? 물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꼭 빼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데 잘 나가다가 꼭 이런 걸로 욕을 먹죠. 아니 이걸 굳이 이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나? 아무리 차주들 취향이 다양하다지만 이렇게 묶어서 사고 싶은 차주들이 있을까 싶네요.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선택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풀옵션으로 때려도 가격이 이 정도라 옵션 선택도 그렇게 고민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아반떼 N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아반떼 N은 한번 사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2차 사면 무조건 안 된다, 2차 사면 호구다 이러는데 사실 진짜 필요한 정보는 이 차를 왜 사야 하는지, 이 차를 사면 어떤 게 좋은지 이런 정보가 아닐까요? 문제가 없어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아반떼 N은 현대차한테 진짜 의미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이걸 작정하고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기존에 나온 N 모델들 한번 보세요. 국내에서 잘 팔리는 차들이었나요? 아니죠. 판매량 처참해서 단종을 한 해 만에 했던 차들이잖아요. 벨로스터랑 i30, 그 유명한 PYL 사단 멤버였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명곡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프리미엄 유닉 라이프스타일 PYL. 말만 프리미엄인 차들이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캡티바보다도 판매량이 안 나왔던, 어우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세대 교체 이후에도 판매량이 시원찮았고 결국 i30는 단종됐고요. 그런데 아반떼는 아니죠. 다시 봐도 눈뽕 제대로인 삼각대 이후에 CN7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게 판매량으로 증명이 됐고요. 볼륨 모델이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기가 수월합니다. 이 말은 뭐다? 판매량을 높이면서 M 브랜드를 더 친숙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도 코나인하고 아반떼 N으로 N 브랜드가 더 대중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N이 무슨 고성능이냐고 하는데 튜닝 문화가 그렇게 발달된 일본도 이 정도 스펙의 차들을 고성능 브랜드로 빼버리죠. 물론 얘네는 하이퍼카까지 만드는 애들이긴 한데 일본이 우리보다 차를 더 오랫동안 만들었고 더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걸 감안하면 마냥 안 좋게 볼 것도 아니죠. 현대차는 일본 차가 밟았던 단계들을 잘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잖아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펀카드를 가지고 기술력을 과시하겠다고 나서는 것만으로도 사실 높게 평가해줘야 하는 거죠. 아반떼인이 M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차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시작으로 앞으로 현대차가 어떻게 기술력을 과시할지도 참 궁금해지죠.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기술력 과시라는 조건은 저물어가지 않죠. 자동차 제조사가 가져가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중 필수이기도 하고요. 분명 또 우리나라에서 달릴 데가 어딨냐, 쓸데없는 짓 거래한다, 이런 고리타분한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우물한 개구리 시선인 거죠. 현대차가 한국에만 파는 차도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하잖아요. 자동차 제조사 치고 기술력 과시 안 하는 브랜드가 어딨나요? 따분한 차만 만들 것 같은 벤츠도 이런 스포츠카를 만들고 심지어 얘네는 F1까지 출전합니다. BMW도 마찬가지로 고성능 M 브랜드가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일본 차도 맨날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차만 만드는 게 아니죠. 얘네는 이런 차도 만들고 이런 차도 만듭니다. 고성능 차를 만든다는 게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엔진 성능을 받쳐주려면 서스펜션 값도 바꿔야지, 차체 강성도 조절해줘야지, 브레이크도 엔진만큼 성능 받쳐줘야지, 타이어도 딱 맞는 성능으로 찾아야지. 코란도 만드는데 개발비가 3,500억 원이나 들었다고 하잖아요. 고성능 차들은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현대차 입장에선 사실 이런 차를 만드는 게 진짜 손해일 겁니다. 분명 고위급 임원들 사이에서도 야야, 돈 되는 차를 만들어야지 뭐 하는 거야 임마! 이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조사들이 이런 차를 계속 만드는 이유가 이게 사실 차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자부심이거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차를 만드는 제조사가 이런 차밖에 못 만드는 제조사야. 친구놈이 타는 차를 만드는 제조사는 이런 차를 만들어. 이게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벤츠하면 S클래스가 떠오르잖아요. 정작 벤츠 전체 판매량 중에 S클래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BMW 하면 M3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BMW 전체 판매량에서 M3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 브랜드의 이미지는 소수가 결정한다는 거죠. 현대차도 언제까지 그랜저랑 소나타 같은 차만 떠오르는 브랜드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잡던지 아니면 기술력이라도 좋은 브랜드로 남아야죠. 이런 의미까지 생각하면 아반떼인을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대로 출시한 건 진짜 높게 평가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얘네가 아시다시피 잡음이 없진 않잖아요. 툭하면 시동 꺼지고 지금은 엔진 오일 먹는다 그러고 급발진도 또 문제래요. 적어도 차 타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으니까 품질 이슈만 잘 잡아서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브랜드가 됐으면 합니다. 아반떼인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아반떼인을 시작으로 스포티지도 출시되고 20년 만에 경차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행사장에서 직접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겠죠. 지금까지 안PD의 신차 스포일러 아반떼인 출시 소식이었습니다.